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오후 8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장중에 일찍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런저런 업무가 좀 너무 바빴고,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리포트 신청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요거 하나씩 발송을 또 드리고 저도 또 새로운 자료 좀 만들고 쓰고 뭐 하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최근 3거래일 동안 음봉 연속 3개가 발생되고 있고, 뭐 적다면 적은 하락일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 심리가 하루에 막 5, 6%씩 빠지면 마음이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2, 3% 정도의 등락이면은 뭐 시장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겠지만 6%대 이런 하락이면 사실 마음이 편치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빨리 여러분들께 내용을 좀 전달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빴네요. 자, 어쨌든 조금 늦은 만큼 불필요한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들께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머니코드 채널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HLB 영상을 보고서 저희 가족이 좀 되셨을 텐데, 자, 일단 HLB의 최근 이렇게 하한가 맞은 사태 설명 더 이상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내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만 확실하게 하자고요. 어쨌든 이 CRL이라는 거, CRL을 수령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갈 겁니다. 그 시간보다는 주가 움직임이 당연히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가 타는 거지. 빨리 뭔가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말로 뭐 1개월이 걸리니 2개월이 걸리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일이 평균적으로 20에서 22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캔들 22개를 우리가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2개월이다. 그러면 40개입니다. 40일 동안 나타나는 변동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음봉도 뛰고 또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어요. 지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런 모멘텀을 소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매크로의 영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아스코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HLB를 보는 관점은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뭐 CRL이니 FDA니 기존의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 설명 다 드렸어요. 이 옆에 보이시는 HLB 투자 전략서 있죠. 거기 보시면 내용에도 제가 다 적어드렸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뭐 무슨 대응을 해야 되고 등등 FDA 사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싹 다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FDA를 결과론적으로는 한 번에 통과를 못했어요. 여기서 불발이 일단 됐고, 근데 이제 왜 불발이 됐느냐, 그렇게 받은 CRL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MC였고 다른 하나는 비모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물론 설명을 다 해드렸고 이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리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건 진짜 FDA 불발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임상 디자인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그 핵심에는 문제가 없었고 제조 공정 관련된 문제고, 또 이 제조 공정도 항소 문제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조만간 또 항소제약 측에서 HLB하고 이야기를 또 하고 FDA하고 미팅을 또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것들을 보완하라고 하는 거냐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또 보완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재심사를 요청을 할 텐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이렇게 다른 이슈들이 있고, 또 주가라는 거는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짝 최근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수천억씩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뭐 1조 가까이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몰리고 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고점 20%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알테오젠도 다시 한번 또 7%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움직임이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또 잘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잠깐 단기적으로 또 치고 올리나 싶더니 어쨌든 다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5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1388원이었잖아요. 지금 10원 정도 또 빠르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10년물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지금 1,400원이 됐든 4.75%가 됐든 요 위치까지 거의 근접하게 되면은 이거 뭔가 시스템 위기, 금융 위기급의 그런 매크로 변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흐름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HLB에 뭐 FDA를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 그 다음에 개별적인 모멘텀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장 매크로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무엇보다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거시적으로도 함께 보셔야 된다. 자, 향후 모멘텀과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일단 큼지막하게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라 라는 관점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고, 여기 보이시는 요 리포트들을 제가 막 어렵게 복잡하게 쓰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적어놨죠. 위 자료를 보고도 주식이 어려우면 은행으로 가라. 제가 어렵고 복잡하게 써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러면 사실 FN 가이드에 한 달에 30만원씩 주고서 리포트 보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렵고 진짜 핵심적인 질적으로 괜찮은 정보들을 취득을 하시려면 그 중간 필터링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HLB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료를 딱 보유를 하고 계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 기준대로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리포트에 적어드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크게 엇나가는 게 없는지, 혹은 맞아떨어지는 것들과 좀 우려되는 것들이 다시 발생되진 않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요 리포트 하나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고 업데이트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틀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심플하게 쉽게 써놓은 거예요. 자, 향후 모멘텀 및 리스크 중에서 일단 우선 제가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아스코 이벤트는 소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면 잠깐 이렇게 주가가 또 눌림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저가 매수 인식도 5만원 미만에서 유입이 됐었고, 이번에 FDA 사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 5만 20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 팔았어요, 올라올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저는 조금 여유 자금으로 1년 정도 들고 갈 생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드렸던 거, 주가가 뭐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쭉쭉 가냐, 중간에 음봉 좀 뛰고 이러한 변동성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셔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HLB를 여기서부터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던 분들인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물린 분들인지, 신규로 여기서 매수를 하는 분들인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HLB를 대응해야 되는 전략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상황을, 경우의 수를 제가 요 리포트에 담아놨으니까 아직 이 자료 안 받아보신 분들, 지금 작성일 기준으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세요. 그래서 전략서 빨리 신청하시고 기준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HLB 검색하시면 진짜 족보 없는 개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세력이 어쩌니, 차트가 어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아스코 이벤트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저가 매수 인식 플러스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최근에 매크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매크로로 인한 변동인지 재료 소멸인지를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근데 매크로로 인한 변동이었으면 오늘 올랐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지금 3거래일 연속 음봉이잖아요. 근데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일단 최근에 올렸던 한 5만원 중반부터 6만원 후반까지 올랐던 딱 요만큼 시세 있죠. 이 정도의 시세는 아스코의 기대감으로 오는 게 맞다. 저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싶고, 5만 5천원 밑에서 들어왔던 매수세들은 HLB의 이번 FDA 사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잠재적인 가치가 그대로 아직 살아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를 한 그 수요들이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의 하락은 외부적인 영향도 일부 있었을 수 있지만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점을 보아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아스코에 대한 단기적인 이벤트 소멸, 재료 소멸로 저는 인식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중에 미국의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죠. 그래서 결국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중에 CRL에 대한 응답, 그리고 FDA 재심사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1, 2개월 내로 재심사 요청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이내에 또 심사를 한 번 더 한다라고 했는데 풀로 채워야 6개월 안쪽이고, 또 이번에 이슈가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엄청 오래 끌고 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물론 비모임 세션에서 또 추가적으로 임상의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백인 데이터 확인하러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FDA 사정인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 그러면은 시간은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HLB 문제나 항서제약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에 CRL로 받았던 CMC와 비모임 세션은 CMC만이 회사들의 문제인 거고 비모는 FDA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시간은 좀 지연될 수 있지만, 자, 그리고 연말 연초로 가면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또 계절적인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연말부터 연초가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다 지나갈 거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FDA 재심사 결과가 뭐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좋게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또 뭔가의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심사 결과가 이제 곧 나온다, 일정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면 주가는 조금 더 기대감으로 올라오겠죠.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보면 되고. 근데 이제 당장 우려되는 리스크는 결국에 매크로와 시장 변동성, 그리고 공매도 거래 재개가 가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하반기 중으로 혹시나 공매도 거래가 재개가 된다, 그런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려가 좀 되기는 되는데, 저는 일단 HLB의 지금 개별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최종적으로 FDA 승인 여부는 저도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건 제외하고, 그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고 우리가 그걸 리스크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되냐 안 되냐, 그냥 안 돼도 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의 리스크니까 일단 그건 제외하고,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HLB의 단독적인 리스크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영향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조금 더 걱정이 된다. 근데 그마저도 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는 지나갔네요. 요거 하나는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 기준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반기 중에 이르면 한두 달 내로 CRL 응답한 거, 그리고서 FDA 재심사 요청을 한 거, 재심사 요청을 했다라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했네 하면서 주가는 또 오를 거예요. 그 틈에 한번 사이클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또 체크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뭐 5% 빠지고 6% 빠지고, 빠질 수 있지. 뭐 어떻게 양봉만 맨날 뛰면서 이렇게 가요. 그럴 거면 주식이 쉽지. 근데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메이저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머니코드 유튜브 채널에 링크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시고, 무료 카톡방은 지금부터 잘해야 한두 달밖에 운영 못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카톡을 통해서 주식 관련된 소통을 이제 못하게 되어 있어요. 8월 중순부터 아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무료 추천주도 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황 정리라든지 다양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거 난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HLB 주주님들은 HLB 투자 전략서 꼭 신청하세요. 무료입니다. 돈 안 받아요. 이거 반드시 신청해서 여러분들 HLB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꼭 보고 기준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리 진짜 쉽게 잘 해놨으니까 요거 꼭 보시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진짜 개소리하는 그런 다른 어떤 족보 없는 전문가나 족보 없는 유튜버들을 걸러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뭐 세력이 어쩌니, 차트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10-6644-3303 HLB 투자 전략서 신청하시고 무료니까 바로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주무시고요.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